자, 여러 가지 방정식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짧고 빠르게 갑시다. 우리는 두 번째 심화 과정 하는 거니까 짧고 빠르게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태어나서 언제 처음 배웠다? 초등학교? 영재잖아. 아, 제 진짜랑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보통은 거꾸로 구하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실 때부터 근데 방정식이랑 가 보통 시작이죠. 아니네. 그러네. 거꾸로 구하기라는 거를 언제 배워요? 보통 한 3학년, 4학년 때쯤부터 이제 거꾸로 구하기 활용 문제라고 해서 나오기는 시작합니다. 에다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복잡한 식의 계산이라고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학년 때부터 교과과정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생활 적용 문제, 즉 활용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단순 계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정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 같은 등등등의 기호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건 언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문제예요. 니네들이 방정식을 못하는 이유. 거꾸로 구하기 같은 게 어딨어. 솔직히 공식상으로 거꾸로 구하기 그딴 걸 대체 초등학교 때 왜 가르치는 거야? 거꾸로 구하기가요. 니네들 그걸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항이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했던 표현이 뭐였죠? 이항은 전 세계에 3곳만 쓴다. 어디? 중국, 일본, 한국. 애초에 이항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 없으니까. 그럼 뭘 이용한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니네는 고기 안 박아. 빨리 문제 안 풀어. 문제 풀어. 나랑 눈 자꾸 마주쳐. 그렇게 해서 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식을 정리하는 거죠. 뭘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이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AX는 B 형태로 만든다. 이게 가장 1차 방정식의 핵심적인 해법이죠. 1차 방정식의 해법은 이렇게 바꾼 후에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X라는 값은 A분의 B라는 값을 가진다.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B도 0이면 B가 0이 아니면 B가 0이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0은 0. 어떤 모양? 항등식 형태. 해가 졸라 많아요 라고 하는 그 식이죠. 그럼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해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불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부정불능은 뭐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뭐라고 했었나요? 이제 내가 손 보여줬더니 손만 보이지? 뭐라고 했었나요? 했더니 다소 눈이 이쪽으로 와.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게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다 이걸 이용해서 해법, 이게 가장 중요한 해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곱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연습했고? 인수분해를 연습했고.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안 되는 공식, 그건 뭘 이용했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했고. 그걸 이용해서 나오는 공식이 뭐였다? 근의 공식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1차 방정식의 성질, 유일한 해법, 유일하다고 특수한 해법은 이런 형태로 정리해서 푼다고요. 2차 방정식의 해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푼다.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럼 두 번째,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 안 되면 뭘 써서? 근해 공식을 써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다? 근해 공식이 뭐니? 얘들아, 근해 공식 까먹었니? 그래야지 않을까? x라고 하는 값은 2분의 마이너스 p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지? 큰일 났네. 자, 요렇게 되는 걸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얘만 따로 똑 떼서 뭐라고 불렀다? 판별식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값이고 만약에 여기서 짝수 공식이라고 한다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뭐?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이 경우에 따라서 조건 A와 B와 C가 모두 실수일 때 당연히 A는 0이 아닐 거고요. 이럴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뭐라고 한다? 하면 어떤 걸 가지는 조건? 실수해. 즉 줄여서 실근을 가질 조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허근을 가질 조건. 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럼 또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뭐라고요?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 중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입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희원이가 지금 입을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데 동이 보였는데 아니지? 내가 잘못 본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3차 방정식으로 3차 방정식 그 이후 과정. 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외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에이, 무슨 3차 나부랭이 가지고 고차예요. 3차부터 고차예요. 그럼 그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뭐예요? 뭐라고 했었지, 내가? 3차 방정식만의 고유한 해법. 그딴 거? 없다. 특이한? 고유한 해법은 없습니다. 그죠? 특수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3차 방정식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특수한 해법이 없다라는 건 결국엔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는 거예요? 이 3차식이 0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그러면?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바꿔서 이 1차식이 0이라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고 2차식은 0이라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차 방정식의 성질 그대로 가져갈 거고 2차 방정식의 성질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맞죠? 4차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4차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뭐 1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큼직큼직하게 나누자면 2차가 되겠죠. 내가 2차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결국엔 3차식이라고 하는 게 3차 방정식만의 고유한 해법, 즉 고유한 성질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차식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결국엔 판별식도 써먹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1차식에서는 뭐가 나오고 실근이 나오고 2차식에서는 뭐가 나와요?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거죠.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뭐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예.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엔 이 1차식과 2차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가장 첫 번째 할 일, 뭐부터 해야 한다?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죠. 그 인수분해, 자, 고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공식을 씁니까? 아니요. 뭘 씁니까? 뭘 쓴다? 정신을 놓고 있길래. 왔어? 왔구나. 어디 잠깐 갔길래. 그게 아니야? 뭐라고? 인수정리 이용하죠. 공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인수정리를 씁니다. 인수정리가 뭔데요? 어떤 값으로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그러면 그 어떤 놈은 뭐 하는 앤데요? 죽여. 근이 왜 튀어나? 야, 앞타임에 대한 대답이 나왔는데 지금 여긴 대답이 안 나와? 최고차항 계수에 최고차항 계수에 합이에요. 약수인 줄 알았어요. 최고차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곱이 왜 나와?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높은 항이죠. 그죠? 가장 높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은 하나밖에 없을 텐데 대체 곱이고 나발이고 제곱이고 지랄이고 뭔 짓을 하는 거야 대체. 다음엔 마음 말고 몸으로 갈까요?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한데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때요? 그럼 분자는 얼마에 뭐예요? 전 아파. 뭐이? 기현아, 뭐라고? 그니까 대답하라고. 아무 말도 왜 안 하냐고. 하라고. 진짜 공부 더럽게 하네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할 때 가장 먼저 집어넣는 숫자가 뭐야? 1이죠. 왜? 모든 수의 약수. 분의 모든 수의 약수니까. 그죠? 저희가 보자.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 딱 보자마자. 필수예제 1번 딱 보자마자. 몇 페이지 이게. 자, 진짜 미쳐버리네. 진짜.
그래서 나는 3,000번 형식까지 했어요?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 1차 방정식부터 그래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얘네들이랑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죠? 근데 왜 대답을 못해 있어, 그놈들아?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냥 똑같잖아요. 그 전에 얘는 다음 테스트까지 봤잖아. 이게 부등식만 본 거 아니에요? 부등식만 따로 그- 전까지는 다 같이 니네가 이걸 앞에서 걸 다 했어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하냐고? 다시 해야겠구만. 어? 그래서 다시 하는 거잖아. 좋아요. 아니 수업을 들었는데 할 필요가 없긴 개뿔 진짜.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랐어요. 공급쌤이랑 오래 있어서 몇 팀이 되는지가 될까요? 여기서 채원이랑 형준이가 나한테 제일 후사리를 많이 주죠. 저는 뭐예요? 후사리 준다고. 그다음에 너는 되도 않겠다 나한테 태클 걸다 맨날 털리고. 선기사지요. 태클이라니요. 말을 걸었을 뿐이죠. 넌 아직 한참 멀었다.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췄을 뿐이에요. 진짜로. 믿어주세요.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입을 열어야 하지 않겠어요? 왠지 단지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떼는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소리가 그 과정에서 나갔을 뿐이고. 그래요. 태클 안 걸었는데. 난 너한테 태클 걸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태클 걸었다고. 내가 너한테 맨날 네가 나한테 털린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안 풀려요. 안 풀리나? 영훈아 어떻게 생각해? 조용히 해. 너 이따 물어. 너 말이 문제 풀어.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그럼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필수예제 2번 알아서 다 낀 개뿔. 그러면은 니네 책 덮어봐. 대답 못하면 뒤진다. 아이니만 책 피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책 덮어요. 얘네 분명 다 배웠다고 분명 나한테 복습 필요 없어요. 진도나 나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나 너무해.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뭐라고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할 때는 주로 뭘 이용한다?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그 인수정리라는 건 따르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인수정리를 할 수 있는 그 값을 이용해서 뭘 쓰면 된다? 조립제법 쓰시면 되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특수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뭘 쓴다? 두 번째, 공통부분이 보이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미안. 치환? 하지 말라고요. 왜? 물론 당연히 큰 덩어리가 너무 덩어리가 크거나 아니면은 그 식이 복잡하거나 한 경우에는 나도 치환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꼴랑 x제곱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굳이 x라고 치환해가지고 굳이 나한테 욕을 먹는다거나 하더라고요. 누가 꼭 하더라고요. 보면 알아요. 그래. 너도 갑자기 생각이 났구나. 안 했어요. 저 안 해요. 그럼 그 치환하고자 하는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속속들이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뭐가 있었다?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의 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는 0이죠. 시원하던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하던데? 아니 하라고 하세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중에,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니네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해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거의 해는 뭐예요? 1차신데. 이거의 해는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알파와 베타로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풀어서 x라고 하는 값은 뿔마 루트 알파와 뿔마 루트 베타가 나오게 되거든요. 보기차식은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뭐라고? 보기차식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럼 그 보기차식 한번 봅시다. 그래서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 보자마자 뭐가 돼야 돼? x제곱이 얼마니까? x제곱이 4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x의 값은 얼마? 뿔마 2 또는 뿔마 i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은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얘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해도 돼. 뭐냐면 근해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나오거든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은 뿔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와 또는 뿔마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해서 총 4개의 해가 나옵니다. 라고 해도 되거든요. 돼요. 문제는 뭐예요? 정리할 줄 몰라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걸 너네들은 내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보기차식이, 그러니까 분명 이중근호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고, a 더하기 b 루트 2, 루트 a 더하기 b 플러스 2 루트 ab라고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날렸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이따에 제 집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난 뭐든 항상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거 더 이상 교과과정에서 안 나온에도 불구하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른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풀이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게 뭐가 되는 거야? 식을 변형해서 앞에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데는 누구랑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요? 4차식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을 잡습니다. 즉 얘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으라고요? 4차식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얼마로? x 4제곱과 1이 있을 때 가운데 얼마를 집어넣어서? 2x제곱을 넣어서. 그럼 뒤에 남는 애를 써주신다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 x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또는 2분의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 더 공식 있다. 인수분해 공식.
니네가 기억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공식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뭐 하라고? 외우지 말라고. 왜? 풀 수 있으니까.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는 뭐라고?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찌됐든 저찌됐든 가장 기본적인 보기차식의 속성은 뭐라고요? x제곱의 해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x는 뿔마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가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 이거 배웠다라고 했으니까 나 또 물어봐야지.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상반방정식이 있습니다. 상반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뭐가 있었다?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푸는 방법이었죠.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뭘 하고? x제곱으로 나눠요. 묶어요는 뭐예요? 인수분해할 때요. 이건 뭐예요? 등식이잖아요. 등식은 식변형이 가능하잖아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걸 형태로 잡는 거가 쪼렙이라고 했죠? 쪼렙이라고 했을걸요? 그걸 누가 요새 그렇게 풀어요. 에이. 자, 6x. 지금 6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마이너스 38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은 0이라는 식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써먹으라고 했던 식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니네 이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만약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해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먹었다라고 얘기했었죠? 뒤집혀서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는 식에 대해서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뭐게요? 왜요?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뒤집으면 반드시 역수를 해로 가지니까. 알파분의 1을 해로 가지겠죠. 이거예요. 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해가 4개잖아요. 4차식이니까 해가 4개잖아요. 그럼 하나의 근이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의 근은 자연스럽게 알파분의 1. 그럼 다른 하나의 근이 베타라고 하면 또 하나의 근은 베타분의 1. 그럼 이렇게 둘 묶어서 가는 겁니다. 식을 먼저 간단하게 바꿔볼까요? 개수가 1이 아니네요. 꼴보기 싫게. x 4제곱 더하기 6분의 5x 세제곱 더 마이너스 3분의 19 x제곱 더하기 6분의 5x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바꾸라고요? 얘네들 알파랑 알파분의 1 더하면 얼마 하게? 모르죠? 알파랑 알파분의 1 곱하면 얼마 하게? 1이요. 고민할 게 있나요? 없죠. 베타랑 베타분의 1 더하면 얼마? 곱하면 1이요. 그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식을 정해줍니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몰라요. 근데 곱하면 얼마라고요? 1이요. 더하면 얼마라고요? 몰라요. 곱하면 얼마라고요? 1이요.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개수 비교해 봅시다. 두 근의 하나, 그러니까 요거 3차상 개수.
답은 A 더하기 B가 6분의 5고요. 2차 한계수 AB 플러스 2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9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값이 얼마가 되고 6분의 5가 되고 그 다음 AB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5가 되니까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 새롭게 세워주실 수도 있죠. 두근을 해로하는 근을 해로하는? 이게 맞는 말인가?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세워주신다면 식이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6분의 5t 플 마이너스 3분의 25는 0이죠. t제곱 5t 어우 숫자 더럽게 커요. 자 그러면 나왔죠? t의 값이 얼마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거나 아니면 3분의 10이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3은 0.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는 2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4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역수? 역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이용하셔서 그 아까 하던 대로 뭐 하라고? x제곱으로 나누고 개수로 묶어서 바꿔서 치환해가 하셔도 되고요. 됐죠? 뭐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페이지 1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 딱히 들을 말은 없긴 합니다. 근이 주어진 3차 반원식의 미정계수 구하기, 4차 반원식의 미정계수 구하기 대입하면 돼요. 근의 조건 이게 필수의 7번 같은 경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서 중요하게 되겠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뭐? 중근을 갖도록.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였다고? 3차 반원식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된다? 1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반드시 정리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1차식은 무조건 뭐가 되고? 실근을 가질 거고. 그러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 제가 얘기했죠? x 세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 x 더하기 2p는 0이라고 하는 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된다. 얼마 집어넣으면?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안 되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되네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뭐. 자,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0, 2p 마이너스 1, 2p에 대하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p 라고 하면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중근에 가질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뭐요? 왜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얘기할까요? 이 식이 중근에 갖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돼요. 누가? 뭔 소리야? 1차식은 1이야. 1차식은 마이너스 2. 이미 값이 나와 있는데 무슨 1차식이 0이야. 첫 번째 뭐? 판별식이 0일 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중근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중근이 생기는 애를 여기서 똑같이 해당이 될 때도 중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중근이 생기는 조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3차 관호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따롭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몇 페이지야?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제발 세 근을 어쩌고 네 근을 어쩌고 두 근을 어쩌고 라는 값이 나올 때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요. 그거 하나는 진짜 무조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심화 과정에서도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해가 몇 개든지 상관없이 방정식이 몇 차든지 상관없이 모든 근의 그러니까 n차 방정식에서 n차 항이 몇 개든지 해가 몇 개든지 상관없이 모든 근의 합은 뭐게? 마이너스 a분의 b요. 무조건. 그러면 모든 근의 곱은 뭐게? 그때그때 달라요.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a분의 상수항입니다. 뭔 말이야? 홀수면 음수, 짝수면 양수. 그렇잖아요. 짝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모든 근의 곱, 두 근의 곱 얼마? a분의 c 양수니까요. 세 근의 곱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x 플러스 d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d. 그죠? 뿔마.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써먹을 거 은근 많습니다. 응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혈내근의 성질도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고요. 아까 그 문제 이어서 갑시다. 어때요?